네, 안녕하세요. 손지연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신청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신청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초 요양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명백한 산재라도 소멸시효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4년도 1월 1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27년도 1월 1일이 지나버리면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렇듯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질병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산정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손목 터널 증후군, 허리 디스크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최초의 진단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합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이 명백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기산 시점이 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최초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더라도 여전히 해당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면 새롭게 진단을 받아서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퇴사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산재를 신청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다라고 말씀하면서 산재를 포기하려고 했다라고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퇴직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퇴직한 시점과는 무관하게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한 지 1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해당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일로부터 3년 안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재 신청에는 최초 요양 신청도 있지만 요양이 종결되는 시점에 신청하는 장애보상 청구, 그리고 유족급여 청구와 같은 다른 청구들도 있습니다. 최초 요양 신청은 소멸시효가 3년인 것에 반해 산재에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된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장애급여 청구, 유족급여 청구, 그리고 장례비 청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최초 요양 신청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것에 반해 장애급여 청구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데요. 예를 들어서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버려서 최초 요양 신청은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도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공단에 형식적으로 최초 요양 신청을 하고 이게 승인이 나는 경우라면 요양 종결일을 기준으로 장애급여 청구를 하고 장애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산재 신청 기한은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질병의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입니다. 퇴사한 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와 무관하게 진단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산재 보상 중에 유족급여 청구나 장례비 청구, 장애보상 청구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예외적으로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법은 법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기적절하게 산재를 신청을 해서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번호나 아래 댓글을 통해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손지연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